여러분은 대한민국 역사 속 의병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처럼 널리 알려진 분들도 있지만 묵묵히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숨겨진 의병 영웅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잘 알려지지 않은 의병들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구한말 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최초의 여성 의병장 윤희순. 그녀는 을미의병인 1895년 당시 안사람의 의병가를 지어 배포하며 여성과 민중의 항일 의식을 깨우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구하는데 남녀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는 신념으로 평생을 바쳤으며 주로 강원도 춘천 지역에서 활동하며 여성 의병대를 조직하고 직접 탄약과 무기를 만들고 훈련을 지원하며 실질적인 의병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제 탄압이 심해지는 1911년부터 1935년까지 만주로 망명하여 항일 운동가들을 양성하는 학교를 세우고 돌아가실 때까지 독립운동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셨습니다. 또한 일명 태백산 호랑이라는 별명을 가진 평민 출신 신돌석 의병장은 구한말 항일 의병 전쟁 역사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신돌석 의병장은 경상도와 강원도 일대 영덕 울진 삼척을 무대로 신출 규모란 게릴라 전술을 펼쳤습니다. 19세의 젊은 나이에 경북 영해에서 의병을 일으켜 일본군 수비대를 격파하였습니다. 또한 태백산맥의 험준한 지형을 활용해 일본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혈전을 벌였습니다. 당시 그의 용맹함 때문에 일본군 사이에서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1907년에는 13도 창의군에 참여하여 영남병 마사로 임명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돌석 의병장의 최후는 안타까운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1908년 일제의 끈질긴 추격과 현상금 때문에 옛동료이자 친척이었던 인물에 의하여 살해당하여 31살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신돌석 의병장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은 당시 평민임에도 불구하고 양반 유생 의병장들과 협력하거나 때로는 갈등을 빚기도 하였으며 이는 당시 신분의 사회가 변화하던 과도기적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항일 의병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주요한 인물로는 1907년 군대 해산 이후 더 강력해진 정미의병 시기에 일본군과 남한 대토벌 작전 등에 맞서 싸우다 순국하거나 망명한 분들이 있습니다. 김도연은 경북 안동 영양 일대에서 활약한 검산 의병장입니다. 을미의병 때부터 활동했으며 경술국치 이후 나라가 망했는데 선비가 어찌 살겠는가라며 동해 바다의 투신에 순국하신 강직한 인물입니다. 다음으로 충청도와 중부 지역의 의병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강년은 경북 문경을 중심으로 충북, 강원 일대까지 활약한 제천의진의 대장입니다. 구식 군인 출신으로 뛰어난 전략을 펼쳤으며 13도 창의군에서 호서창의대장을 맡았습니다. 의병활동으로 순국하신 의병의 상징 같은 분입니다. 그리고 정운경은 충북 괴산 일대에서 활동하며 이강년 부대와 긴밀히 협력했던 인물입니다. 참고로 도산 안창호 선생의 장인인 정운경과는 동명이인 의 의병장들이 여럿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호남 및 기타 지역의 의병장들의 활약을 알아보겠습니다. 백낙구 의병장은 전라도 광양, 순천 일대에서 활약한 호남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을사능약 이후 의병을 일으켜 일본군 소대를 격파하는 등 큰 전과를 올렸습니다. 여기서 잠깐 을사능약에 대하여 알아보고 넘어가기로 해요. 과거에는 을사조약이라고 불리기도 했으나 현재는 억지로 맺은 조약이라는 뜻의 늑약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강박에 의한 체결로 이토 히로부미가 군대를 동원하여 궁궐을 포위하고 고종 황제와 대신들을 협박했습니다. 둘째, 황제의 승인 부재로 당시 국가 통치권자인 고종 황제는 끝까지 조인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국세도장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셋째, 국제법상 무효이며 절차적 정당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도 무효인 조약으로 평가받습니다. 강제적인 늑약으로 그 이후 일본이 행한 형태를 보면 아래와 같아요. 하나, 외교권 박탈로 대한제국은 더 이상 다른 나라와 직접 조약을 맺거나 외교 관계를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둘, 통감부 설치로 일본의 통감이 대한제국의 내정에 간섭하며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을사늑약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인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강제적인 외교 박탈과 통감부 설치에 대한 그 당시의 국내의 반응을 살펴보면 을사오적을 강력히 비난하였으며 그 일을 계기로 항일운동의 확산의 불을 당기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장지연은 황성신문에 시일 야방성 대곡의 논설을 실어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리고 민영환 등은 자결로 항거했습니다. 다시 돌아와 의병 활동에 대하여 계속 알아보기로 해요. 원용팔 의병장은 강원도 원주 일대를 주무대로 활동하였다고 하며 을미이병 당시 원주에서 거병하여 충주 지역까지 세력을 넓히며 일본군과 맞섰습니다. 정환직과 정용기 부자는 경북 영천을 중심으로 조직된 산남이진의 핵심입니다. 아들 정용기가 먼저 의병을 일으켰으나 전사하자 아버지 정환직이 뒤를 이어 의병장이 되어 끝까지 항쟁했습니다. 안교홍 의병장도 호남 지역에서 맹활약했습니다. 이분들도 각 지역의 의병을 규합하여 적과 맞서 싸운 의병의 선봉장으로 많은 공을 세운 분들입니다. 이외에도 역사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순국 선열들이 무수히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위기 때는 백성들과 나라를 사랑하는 의인들이 앞장서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지 않았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나라의 위기 때 대부분 조정의 대신들이라는 자들은 도망가기 바쁘고 백성들은 죽던 말던 자기들의 안위만을 생각한 그런 존재들이 대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왕 옆에서 아부나하면서 자신의 권력 유지와 부귀영화만을 누리려고 한 자들이겠지요. 오늘은 목숨 바친 순국 선열들 중 크게 알려지지 않은 의병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오늘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진정으로 보호하고 외세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강한 나라와 국민들이 행복하고 자유롭게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줄 수 있는 훌륭한 위정자가 앞으로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